아침 햇살이 막 시장 골목 끝을 비추기 시작한 시간. 정육점 문 위에 종이 챙하고 울렸다. 수레 하나가 천천히 들어오고 그 뒤로 구부정한 어깨가 보였다. 허름한 점퍼, 해진 신발, 손에는 구겨진 청가방 하나. 그 안에는 현금 몇 장이 조심스레 접혀 있었다. 돼지고기 20kg. 앞다리로만 주세요. 그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정육점 주인 이준호는 순간 멈칫했다. 예? 20kg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냥 늘 그만큼이요. 칼로 고기를 써는 소리가 매장 안에 퍼졌다. 준호는 속으로 계산했다. 이게 거의 10몇만 원인데 매일 이걸 산다고? 그의 시선이 노인의 낡은 수레 위로 향했다. 녹슨 바퀴, 찢어진 비닐, 그리고 버려진 신문지 몇 장. 이걸로 고기를 옮긴다고? 노인은 무게를 확인하더니 묵묵히 돈을 내밀었다. 거스름돈은 받지 않았다. 필요 없어요. 됐습니다. 그리고는 인사 한마디 없이 수레를 밀고 나갔다. 덜컹거리는 바퀴 소리만이 골목에 길게 울려 퍼졌다. 준호는 고깃덩이를 썰던 손을 멈췄다. 저 노인 혼자 사는 걸로 아는데 그는 유리문 너머로 점점 멀어지는 뒷모습을 바라봤다. 매일 20kg라 그걸 다 어디에 쓰는 거지? 이날의 의문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녁이 되어 정육점 불이 꺼지고 시장의 소음이 잦아들었다. 이준호는 가게 매대를 닦으며 계속 한 장면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낡은 수레, 허름한 옷차림, 그리고 돼지고기 20kg. 그건 분명히 평범하지 않았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집으로 돌아왔다. 식탁 위에는 아내가 준비해둔 된장국이 김을 올리고 있었다. 오늘도 그 노인 왔어. 누구요? 그 폐지 줍는 분. 또 20kg를 사갔어. 앞다리 살만. 아내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놀란 눈을 했다. 20kg요? 매일요? 그래. 매일. 혼자 사는데 그걸 다 먹는다고? 준호의 목소리엔 의심과 불편함이 섞여 있었다. 혹시 도축업자한테 되파는 거 아닐까? 아니면 뭔가 숨기는 게 있을지도 몰라. 아내는 조심스레 말했다. 요즘 그런 사람 많진 않잖아요. 그냥 누군가 도와주는 걸 수도 있고.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가게 주인으로서 책임도 있어. 혹시 불법 유통이면 내 가게도 걸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창밖에서 바람이 스치며 흔들리는 네온 사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내일 한번 따라가 봐야겠다. 그의 눈빛에는 불안과 의심이 묘하게 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준호는 몰랐다. 그가 의심이라 믿은 그 행동이 곧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진실을 마주하게 될 줄은. 다음 날 아침 시장 골목은 늘 그렇듯 분주했다. 고기 써는 소리, 손님들의 흥정, 비닐봉투 부딪히는 소리. 그 속에서도 이준호의 시선은 계속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가게 문 앞 어제와 똑같은 수레 한 대. 강문호 노인은 여전히 말없이 들어와 앞다리 20kg. 그 한마디만 남기고 카운터 앞에 섰다. 이준호는 일부러 눈을 마주쳤지만 노인은 고개를 숙인 채 주머니에서 구겨진 지폐를 꺼냈다. 오늘은 이걸로 되죠. 예, 뭐 되죠. 준호는 돈을 세지도 않은 채 봉투를 준비했다. 그의 시선은 수레에 실린 다른 물건을 훑고 있었다. 버려진 신문지, 찌그러진 깡통, 빈 상자 몇 개. 이걸 다 옮기신다고요? 노인은 짧게 대답했다. 내 손으로 해야 마음이 편해서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다. 준호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예, 조심히 가세요. 노인이 떠난 뒤 준호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통화 버튼을 누르며 손끝이 약간 떨렸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제가 신고할 게 하나 있는데요. 매일 고기를 사가는 노인이 있는데 수상합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창문 밖을 내다봤다. 멀리 골목을 돌아 사라지는 노인의 뒷모습. 그가 끄는 술의 뒤로 길게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 순간 준호는 알지 못했다. 그 그림자가 바로 자신을 비추고 있었다는 걸. 이른 아침 정육점 문이 열리자 익숙하지 않은 제복이 눈에 들어왔다. 이준호 씨 되시죠? 낯선 목소리. 경찰이었다. 김영사와 젊은 순경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신고하신 분이 이준호 씨 맞습니까? 준호는 당황스러웠다. 아, 예. 그게 그냥 확인만 좀 해달라는 거였어요. 형사는 수첩을 꺼내 적으며 물었다. 어떤 점이 수상했습니까? 준호는 낮게 한숨을 쉬었다. 저 노인 폐지 주우시는 분인데 며칠째 매일 돼지고기 20kg씩 사가요. 혼자 사시는데 그걸 다 드신다는 게 이상해서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혹시 오늘도 오시나요? 이 시간쯤이면 옵니다. 마침 그때 가게 문의 종소리가 울렸다. 챙. 모두의 시선이 동시에 문으로 향했다. 구부정한 어깨, 손수레, 그리고 익숙한 그 목소리. 앞다리 20kg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노인을 지켜봤다. 강문호는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늘 하던 대로 돈을 내고 고기를 챙겨 수레에 실었다. 형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특별히 이상한 건 없어 보이는데요. 준호는 팔짱을 끼며 중얼거렸다. 그래도요, 저 수레 속에 뭔가 있을지도 모르죠. 형사는 웃었다. 직감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죠. 한번 지켜봅시다. 노인이 떠난 뒤 가게 안에는 묘한 공기가 감돌았다. 형사는 수첩을 덮으며 말했다. 오늘까진 관찰만 하죠. 혹시 진짜라면 내일은 그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그날 오후 가게 문 앞에는 잠시 외출합니다라는 메모가 붙었다. 준호는 검은 점퍼를 걸치고 골목 저편을 바라봤다. 멀리서 낡은 수레 하나가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다. 그 위에는 고기가 담긴 비닐봉투 2개, 그리고 종이 상자 하나. 바퀴가 덜컹거릴 때마다 고기 봉투가 흔들렸다. 오늘은 끝까지 따라가 본다. 준호는 모자를 눌러쓰고 조용히 뒤를 밟았다. 사람들 틈에 섞여 폐지를 줍는 노인의 느린 발걸음을 일정한 거리로 쫓았다. 시장은 점점 좁은 골목으로 이어졌고 냄새는 비린 고기 냄새에서 먼지와 녹냄새로 바뀌어 갔다. 이 근처에 사시나 봐요. 지나가던 가게 주인이 말을 걸었지만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노인은 마치 오랜 습관처럼 익숙하게 골목을 돌고 낡은 콘크리트 건물 앞에서 멈춰섰다. 건물 벽에는 희미하게 보육원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준호의 발걸음이 순간 멈췄다. 보육원? 노인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창문 너머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준호는 창문 너머로 살짝 몸을 기울였다. 안쪽에는 커다란 냄비, 하얀 김 그리고 아이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다. 노인이 앞치마를 두르고 국을 푸고 있었다. 아이들이 손뼉을 치며 외쳤다. 할아버지, 오늘도 고기예요. 준호의 손끝이 떨렸다. 고기와 쌀을 나르던 그 손은 의심할 만한 손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켜주는 손이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이게 정말 그런 이유일까? 준호는 한 발자국 물러나 휴대폰을 꺼내 그 장면을 찍었다. 사진 속 노인은 아이들 사이에서 웃고 있었다. 그 미소가 이상할 만큼 오래도록 눈에 남았다. 창문 밖에서 한참을 바라보던 준호는 잠시 마음이 흔들렸다.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노인의 모습은 그가 알던 수상한 사람과 너무 달랐다. 하지만 그때 건물 뒤편으로 움직이는 노인의 그림자가
눈에 들어왔다. 노인은 식당에서 나와 창고 쪽으로 향했다. 양손에는 커다란 비닐봉투가 들려 있었다. 준호는 다시 긴장했다. 뭐지? 저 안엔 또 뭐가 있는 거야? 그는 주위를 살피며 살금살금 건물 벽을 따라갔다. 창고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준호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다. 노인이 봉투를 내려놓자 안에서 금속 소리가 짤그랑 울렸다. 그는 순간 숨을 죽였다. 설마 고기를 되팔아서 다른 데 넘기는 거야? 잠시 후 노인은 봉투를 들고 나왔다. 그 안에는 고기, 쌀 몇 가지 통조림이 섞여 있었다. 준호의 눈에는 그게 거래용 물건처럼 보였다. 그는 황급히 휴대폰 카메라를 들었다. 이건 확실한 증거야. 노인이 떠나자 준호는 벽에 기대어 숨을 골랐다. 그의 머릿속엔 두 가지 생각이 뒤섞였다. 아까 아이들과 있던 모습은 뭐였지? 아니야, 저건 분명 뭔가 숨기고 있는 거야. 그는 사진을 확인하며 중얼거렸다. 이제 경찰이 확인만 하면 되겠군. 하지만 사진 속에는 노인이 봉투를 들고 걷는 모습 뒤로 보육원 간판이 선명히 찍혀 있었다. 그가 미처 눈치채지 못한 진실의 조각이었다. 며칠 뒤 시장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그 노인 경찰에 불려갔대. 역시 뭔가 있는 줄 알았어. 낡은 파란 지붕 아래 지구대 표지판이 바람에 흔들렸다. 작은 조사실 안에는 강문호와 김영사가 마주 앉아 있었다. 강문호 씨, 신고가 들어와서요. 김영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단호했다. 매일 많은 양의 돼지고기를 사가신다고요. 혹시 어디에 쓰시는 건가요? 노인은 잠시 고개를 숙이고 손을 모았다. 그냥 먹이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김영사가 시선을 들자 노인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애들한테요. 그 한마디가 허공을 가르며 떨어졌다. 형사는 펜을 내려놓았다. 애들이라면 어떤 애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인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거기 보육원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애들 고기 구경한 지 오래됐어요. 조사실 안공기가 잠시 멈췄다. 형사는 놀라기도 미안하기도 한 눈빛으로 노인을 바라봤다. 그럼 그걸 계속 혼자 하신 겁니까? 예.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라서요. 그는 잠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오래 버티지 못했다. 문 밖에서 이 대화를 엿듣던 준호의 손끝이 서서히 풀렸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무엇을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이게 내가 신고한 이유였단 말인가. 눈앞이 흐릿해졌다. 그의 의심이 누군가의 선행을 짓밟았다는 사실이 가슴을 눌렀다. 조사실 문이 열리고 따뜻한 미소를 지닌 여자가 들어왔다. 김영사님, 잠시만요. 제가 관련 자료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지역복지센터 사회복지사 박서연이었다. 서연은 두꺼운 파일을 꺼내 탁자 위에 조심스레 올려놓았다. 여기 보육원 후원 내역입니다. 이분 강문우 어르신 익명으로 10년 넘게 후원하셨어요. 김영사는 놀란 표정으로 파일을 펼쳤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돼지고기 20kg, 매월 동일 금액이 반복되어 있었다. 이게 전부 이분이 하신 거라고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저희도 누군지 몰랐어요. 현금 기부도 아니고 내달 정육점에서 결제된 거래 내역만 있어서요. 그런데 이번 신고 덕분에 확인이 됐어요. 노인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냥 내 이름이 필요 없는 일이었습니다. 김영사는 펜을 내려놓았다. 조사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다. 복도 밖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준호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다. 그의 손에는 신고서, 사본이 구겨진 채 들려 있었다. 익명으로 10년을. 목이 메어 그 다음 말을 잊지 못했다. 서연은 준호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이건 나쁜 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제야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된 거죠. 준호는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다. 내가 오해했네요. 정말 큰 오해를. 다음 날 오후 준호는 마음속 무거움을 안은 채 보육원으로 향했다. 낡은 철문을 밀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결에 섞여 흘러나왔다. 그 소리는 따뜻했지만 준호의 걸음은 조심스러웠다. 식당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커다란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 앞에는 앞치마를 두른 강문호가 있었다. 팔에 힘줄이 선명하게 드러난 손으로 아이들에게 국을 푸고 있었다. 할아버지, 오늘도 고기예요? 한 아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그래, 오늘은 삼겹살 넣었지. 노인은 웃으며 대답했다. 너희가 많이 먹어야 내가 힘이 나지. 아이들이 둘러앉아 고기를 먹으며 웃고 있었다. 작은 입으로 고기를 씹으며 맛있어요. 를 외쳤다. 그 소리를 들은 노인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피로 대신 잔잔한 행복이 스며들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고 말없이 창문에서 물러섰다. 한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낮게 중얼거렸다. 내가 이런 분을 의심했단 말인가. 그의 눈가가 뜨겁게 젖어갔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박서연이 다가왔다. 들어가 보시죠. 준호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지금은 저분이 더 행복해 보이네요. 노인은 여전히 아이들에게 밥을 퍼주며 말했다. 많이 먹어라. 내일도, 모레도 이렇게 먹게 해줄게. 그 목소리엔 부드러움과 약속의 힘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준호는 먼 발치에서 그 장면을 끝까지 바라봤다. 그날 그는 처음으로 알았다. 선행이란 건 누가 보는 곳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피는 꽃이라는 걸. 며칠 뒤 이른 아침 정육점 문 앞에는 낯선 사람들이 서성이고 있었다. 신문기자, 사진기자, 그리고 카메라맨 한 명. 혹시 이준호 사장님 맞으시죠? 준호는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에 지역 뉴스에 실린 기사 보셨어요? 기자가 태블릿 화면을 내밀었다. 화면에는 이런 제목이 떠 있었다. 매일 돼지고기 20kg를 사던 노인의 진짜 이유. 10년간 보육원 아이들에게 익명으로 사랑을 나눈 사람. 준호는 순간 숨이 막혔다. 기사에는 보육원 아이들과 함께 웃는 강문호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그 뒤에 아이들은 활짝 웃고 있었다. 그분이 그렇게 오래 하셨다고요? 네. 복지센터에서 확인됐어요. 도시락, 고기, 쌀 전부 자기 손으로 전달하셨답니다. 기자는 감탄을 감추지 못했다. 이런 분은 드물어요. 요즘 세상에 이런 이야기 정말 귀하죠.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은 그는 손에 쥔 신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의자에 앉았다. 신문 귀퉁이에 실린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자신을 그저 밥 주는 할아버지라 불렀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준호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였다. 내가 가장 큰 죄인이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가게 안엔 오랫동안 그 말이 울려 퍼졌다. 그날 오후 햇살이 부드럽게 골목을 비쳤다. 보육원 마당에는 낯선 사람들이 서 있었다. 손엔 꽃다발과 작은 상자들이 들려 있었고 아이들은 분주하게 뛰어다니며 할아버지, 손님 왔어요. 하고 외쳤다. 강문호는 낯설다는 듯 문간에 섰다. 누구신가요? 앞에 선 이는 정육점 주인 준호였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제가 큰 오해를 했습니다.
노인은 잠시 준호를 바라보다 미소를 지었다. 고개 들어요. 오해할 만했어요. 아닙니다. 저는 사람을 판단했어요. 외모로 형편으로 그냥 제 눈으로만 봤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뒤에서 사회복지사 박서연이 다가왔다. 어르신. 그동안 하신 일 다 기사에 나갔어요. 노인은 눈을 크게 떴다. 기사라니요. 이 동네 사람들 전부 알게 됐어요. 아이들한테 고기 주시던 분이 누구였는지요. 노인은 당황한 듯 손을 내저었다. 그런 거 바라지 않았는데. 알아요. 하지만 세상에 이런 이야기도 필요해요. 서연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어르신 덕분에 구원하겠다는 사람들이 벌써 늘었어요. 노인은 잠시 말이 없었다. 햇살이 그의 얼굴에 비쳤고 깊게 패인 주름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그럼 애들이 더 자주 고기 먹을 수 있겠네요. 그 한마디에 모두의 눈가가 붉어졌다. 아이들이 달려와 노인의 다리를 꼭 안았다. 할아버지, 기사에 나왔어요. 멋져요. 노인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나는 그냥 너희 밥 냄새가 좋아서 그랬단다. 그 말은 담담했지만 듣는 모두의 가슴을 울렸다. 며칠 뒤 보육원 식당엔 다시 냄비가 걸려 있었다. 그날따라 고기 굽는 냄새가 더 진하게 퍼졌다. 아이들은 달려와 자리마다 숟가락을 놓고 복지사 서연은 분주하게 식탁을 닦았다. 그 한켠에 강문호가 서 있었다. 오늘은 내가 굽겠어요. 노인은 앞치마를 매며 불 앞에 섰다. 불판 위에 올려진 고기에서 치익 소리가 났다. 그 소리와 함께 웃음이 번졌고 그의 얼굴에도 오래간만에 미소가 피어올랐다. 식당 안에는 이준호도 있었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쭈그리고 앉아 고기를 굽는 노인을 바라봤다. 할아버지, 저도 좀 도와드릴까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불빛 아래서 고기가 익어가는 동안 그의 손끝은 약간씩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표정은 고요했다. 아이들이 한 입씩 고기를 먹을 때마다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맛있지? 오늘은 앞다리살이야. 식사가 끝나갈 무렵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얘들아, 이제 나는 좀 쉬어야겠다. 아이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다. 내일 또 와요. 할아버지,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내일도 고기 굽자. 그날 저녁 노인은 보육원 문을 나서며 하늘을 한참 바라봤다. 노을이 붉게 번지고 바람이 천천히 수레를 스쳤다. 그의 얼굴엔 피로 대신 긴 평온이 깃들어 있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보육원 문 앞엔 작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아이들 밥과 마지막 고기값입니다. 오늘은 그냥 하늘에서 굽겠습니다. 문호드림. 그의 수레는 골목 끝에 조용히 세워져 있었고 그 안엔 빈 봉투 하나와 남은 고기 몇 점이 고요히 식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보육원 마당엔 고기 냄새가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불판 위에 재는 식었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그 근처를 떠나지 못했다. 할아버지, 언제 오셔? 누군가의 질문이 공기를 울렸다. 박서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고요히 아이들을 바라봤다. 그녀의 손에는 강문호가 남기고 간 편지가 들려 있었다. 아이들은 늘 따뜻한 밤 냄새 속에서 자라야 합니다. 그 짧은 문장이 그 어떤 말보다 무거웠다. 이준호는 조용히 식당 안으로 들어왔다. 고기 불판 옆엔 전날 노인이 쓰던 앞치마가 가지런히 개켜 있었다. 그는 그것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들었다. 기름때가 묻은 첫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할아버지 냄새네. 그는 천천히 웃었다. 눈가엔 눈물이 맺혔지만 그 눈물은 슬픔보다 따뜻했다. 이제 내가 굽겠습니다. 이 냄새가 사라지지 않게. 그는 아이들을 향해 말했다. 그날 이후 매주 토요일이면 정육점 문 앞에서 고기 상자가 하나씩 보육원으로 배달됐다. 상자엔 짧은 글이 붙어 있었다. 강문호 어르신께 배운 마음으로 매주 20kg 기부합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냄새는 사라져도 마음은 남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보육원 앞에는 매주 토요일마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정육점 사장 이준호는 고기를 손질하며 말했다. 오늘은 삼겹살이에요. 아이들이 좋아할 겁니다. 그 옆에는 동네 제빵소 주인이 빵 상자를 들고 서 있었다. 이건 제가 구운 겁니다. 아이들 간식으로요. 빵집 주인은 수줍게 웃었다. 그 뒤로 채소가게 아주머니가 다가와 말했다. 내가 상추랑 깨집 좀 챙겨왔어요. 고기만 먹으면 느끼하잖아요. 서로 다른 직업, 다른 나이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박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눈가를 닦았다. 이게 다 어르신 덕분이에요. 누군가 말했다. 아니에요. 덕분이라기보다 우리가 이제야 배운 거죠.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아이들은 웃음소리로 식당을 가득 채웠다. 불판 위엔 고기 대신 따뜻한 마음이 익어가고 있었다. 준호는 불판을 보며 중얼거렸다. 할아버지, 오늘 냄새 괜찮죠? 우리 다 같이 굽고 있어요. 바깥 하늘엔 붉은 노을이 피어올랐다. 그 불빛이 마치 하늘 어딘가에서 미소 짓는 노인의 얼굴처럼 보였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그 시간을 이렇게 불렀다. 문호의 식탁 시간. 며칠 뒤 보육원 식당 벽 한쪽에 액자 하나가 조용히 걸렸다. 낡은 목재 틀 안에는 앞치마를 두르고 웃고 있는 강문호의 사진 한 장.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세상의 모든 온기가 담겨 있었다. 액자 아래엔 작은 문구가 붙어 있었다. 밥 한 그릇의 힘을 믿었던 사람. 우리 모두의 할아버지 강문호 어르신을 기억합니다. 아이들은 식사할 때마다 그 사진 앞에 인사를 했다. 할아버지,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그 소리가 식당에 울려 퍼질 때마다 노인의 미소가 조금 더 선명해지는 듯했다. 이준호는 그 앞에 잠시 서 있었다. 손에는 고기 상자가 들려 있었고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어르신 약속 지켰습니다. 이 고기 냄새 아직도 가게에 남아 있어요. 박서연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이젠 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배웠죠. 나누는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그 말에 준호는 웃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밥 냄새처럼 오래 남네요. 그날 저녁 아이들은 불판을 둘러싸고 고기를 구우며 노래를 불렀다. 창문 너머로 노을빛이 식탁 위에 내려앉았고 사진 속 노인은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의 삶은 끝났지만 그의 밥 냄새는 여전히 이 마을을 돌고 있었다. 봄이 왔다. 보육원 마당엔 새싹이 돋고 아이들은 맨발로 뛰어다니며 웃고 있었다. 창문을 열자 부엌에서 고소한 냄새가 풍겨왔다. 누군가 불판 위에 고기를 올리고 있었다. 오늘도 고기 냄새 좋다. 박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식당 한쪽 벽에는 여전히 강문호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 앞에는 아이들이 놓고 간 작은 편지들이 쌓여 있었다. 할아버지, 오늘도 잘 먹었어요. 다음엔 제가 구울게요. 그날 오후 정육점 이준호는 매장 문을 닫고 보육원으로 향했다. 그의 손엔 커다란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다. 안엔 앞다리살 20kg, 그리고 작은 카드 한 장이 있었다. 이제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문호 어르신의 제자 준호 드림. 그는 불판 앞에 서서
고기를 굽기 시작했다. 기름이 튀고 불이 타오르고 공기 속엔 그리운 냄새가 퍼졌다. 그 냄새는 단순한 고기 냄새가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이 세상에 남긴 흔적이었다. 얘들아, 먹자. 아이들이 몰려와 둘러앉았다. 준호는 웃으며 말했다. 오늘도 할아버지가 보고 계실 거야. 아이들이 환하게 웃었다. 저녁 햇살이 식탁 위에 내려앉고 사진 속 노인은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다. 바람이 불어 창문을 살짝 흔들자 부엌 가득 익숙한 냄새가 퍼져나갔다. 그 냄새는 여전히 따뜻했다. 사람은 떠나도 마음의 냄새는 사라지지 않는다. 함께 걸어가는 길,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만나보세요.